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주TV의 고성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맹문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맹문동에 이 보라색의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사진인데요. 자, 우리나라에 흔히 많이 재배되고 있는 그런 맹문동입니다. 이런 맹문동은 이제 대엽 맹문동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기원식물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엽이라 하면은 잎이 넓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보시겠지만은 뭐 맹문동이 잎이 좁고 기다랗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거죠. 자, 소엽 맹문동이라고 하는 종의 잎보다는 상대적으로 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맹문동에 이 뿌리 끝에 매달리는 이런 팽대부, 그죠? 요걸 약으로 쓴다. 제가 소제묵으로 기침을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기침뿐만 아니라 상초에 음액을 넣어주는 약으로 한방의학에서 쓰기 때문에 그 활용 범위는 넓습니다. 그러나 주로 기침에 많이 쓰는 약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원식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생약명은 릴리오피스 튜바라고 합니다. 자, 맹문동은 이 튜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생약명으로 이것을 이제 괴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뿌리 끝에 뿌리의 팽대부를 약으로 쓴다 했죠. 이것을 레티노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원식물은 맹문동과 소엽 맹문동이 있습니다. 자, 위의 맹문동을 또 소엽 맹문동과 대비해서 대엽 맹문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자, 학명을 보면 릴리오페 프라티필라 이런 라틴어 학명이 붙어 있는데요. 자, 릴리오페라는 속명은 여기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백합의 목소리를 가진 요종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됐다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 요종 이름으로부터 유래됐다 하는 것이고, 프라티필라라는 말은 잎이 넓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프라티필라라는 말은 넓은 잎이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엽 맹문동의 종명으로서 속명은 릴리오페, 종명은 프라티필라라는 그런 학명이 붙었습니다. 이 소엽 맹문동은 오피오포곤이라고 하는 릴리오페하고는 다른 속에 속합니다. 이 오피오포곤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보면 뱀의 수염이다 하는 말에 합성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잎의 모양이 가늘고 길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물의 모양으로부터 이런 이름이 붙지 않았는가. 뱀의 수염과 같은 모양이다. 뭐 이런, 또는 뱀과 수염이라는 말의 합성어. 뱀도 길죠. 잎이 가늘고 기니까 또 잎의 모양이 수염 비슷하니까 뱀과 수염이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오피오포곤이라는 속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자포니쿠스는 자포니카라는 말은 일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엽 맹문동은 주로 일본과 중국에 제가 답사를 해보면 사천성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성이라 그러면 중국의 저 서남쪽에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많이 습윤하고 습도가 높고 이런 아열대 지역인데, 습도가 높은 나라가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소엽 맹문동을 주로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맹문동 또는 대엽 맹문동을 재배해서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백합과 식물이고 릴리아케아에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 과의 명칭을 정하고 있죠. 릴리아케아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사용하는 생약이 좀 다르다는 점에서, 그죠? 속이 다른 식물을 쓴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방 효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단맛과 약간 쓴맛을 가지고 있고, 미한이라 하면 약간 차가운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이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장에 어느 부위인가 열이 있을 때 이것을 식혀주는, 그죠? 열을 가라앉혀주는 장기에 열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염증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이렇게 협의적으로 보면, 그래서 염증을 잘 가라앉히는,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느 장기냐면 폐와 위와 심장 경맥에 귀경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약은 먼저 폐에 작용을 하겠군요. 제가 소제목으로 기침을 가라앉힌다라는 말을 했듯이, 이게 폐의 염증 또는 폐의 기침, 폐의 이상으로 오는 기침, 특히 염증으로 인한 기침, 이런 곳에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한방 효능의 기미와 귀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위에도 작용을 하는군요. 그리고 심장의 열도 내리겠군요. 그런 의미를 갖는 약이다. 자, 한방 효능을 밑에서 한번 다시 확인하면 양음 윤폐한다 그랬습니다. 폐를 윤택하게 해주는데 음액을 넣어줘서, 그렇죠? 음액을 보태어줘서 폐를 윤택하게 해준다. 자, 폐에 물 부어주는 약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저는 가리킵니다. 그럼 선생님 폐에다 왜 물을 부어줘요? 폐가 말랐으니까 물 부어주지. 안 그렇겠습니까? 왜 말라요? 화병이 있거나 뭐 허열이 이동하거나 음액이 부족해서 상처로 자꾸 열이 받치는 그런 증상이 올 때 대표적으로 음호화동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음허화동 한번 쳐보십시오. 뭐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죠.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한마디 코멘트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음호화동이라 하면 사람 몸의 아랫부분에 주로 신장과 간장을 주관하는 곳에 주로 호르몬을 중심으로 한 물질액을 산생하는데, 이것이 부족하게 될 경우는 상초로 열사가 동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허열이라고 하는데, 음이 허해서 화가 동한다. 어디로 동해요? 몸의 윗부분으로 동한다는 거죠. 이럴 때 음호화동한다 또는 허열이 동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인은 하초, 특히 신장, 간장, 우리 몸 아랫부분의 물질액 부족으로, 그걸 음액 부족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초로 허열이 동하고 하면, 이것을 초기에는 질병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나타나는 증상은 마른 기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흉만이라고 해요.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니까 자꾸 숨을 몰아쉴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잠을 잘 때 똑바로 들어눕질 못하고, 물론 이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고, 이건 먼저 이게 심해지면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초기에는 이 마른 기침 정도를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님은 왜 이렇게 멀리서부터 오더라도 마른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 우리 아버지 특별한 습관이 있으셔. 이게 다 육체가로 정신가로 하면서 하초의 물질액이 고갈이 되는 나이가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것을 우리 아버지의 특별한 습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든 고쳐드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상 아닙니까? 그 고리타분한 무슨 이 조선시대나 있을 법한 효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지요. 그러나 우리 민족의 지금 문화나 예술 이런 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좋은 홍익 인간 사상이나 또는 충효에 대한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아주 귀한 그런 정신세계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음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자, 양음윤패. 이것은 폐에 음액을 넣어줘서 폐를 자연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면 폐가 말라가는 것, 열사에 의해서 하초로부터 동하는 허열이나 또는 간장의 우라로 인해서 동하는 열이나 어떤 열이든 상초에 동하는 열사로 인해서 폐와 심장이 조고해진다. 마르고 진액이 고갈돼 갈 때 여기에 음액을 넣어줌으로 해서 이런 증상들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증상? 마른 기침이 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다스려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귀생진이라는 효능이 있는데 위를 보익해서 또 진액도 생성시켜준다. 이런 효능이죠. 위를 보익하고 위의 기능을 더해주고 진액을 생성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이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액을 총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르몬을 포함한 우리 몸에 또 필요한 수분을 포함한 그런 액체, 진액 이거 다 포함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호르몬 생성을 좋게 한다는 말도 해당이 됩니다. 이 말은 인슐린을 포함한 모든 호르몬, 대표적으로 생진이라고 하는 이런 효능이 있을 때는 보통은 위의 열사로 인해 가지고 자꾸 갈증이 나고 물을 들이키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당뇨 환자들이 나타나는 이런 소갈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효능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유기생진 이런 효능들입니다. 그래서 이 맹문동은 폐의 기관지뿐만 아니라 이 소갈 또는 이런 당뇨와 같은 이런 증상에도 도움을 주는 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효능에서 엿보입니다. 또 하나 청심재번이라는 효능이 있는데 이것은 심장의 열을 내려주고 가슴 답답한 걸 제거해 준다라는 말이죠. 제가 아까 허혈이 동할 때도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심장과 폐장에 그렇죠? 열사도 다스려 줄 수 있는 약간 차가운 성질의 약이고 이와 같이 가슴 답답할 번입니다. 저 글자가 재번할 때 가슴 답답한 걸 제거해 준다 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심열을 제거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것을 제거한다, 치료한다 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문동이란 약은 호흡기계에 작용하는 약 또는 내분비계 이런 당뇨와 같은 데도 관여할 수 있는 약, 또 하나는 재번이라는 효능 속에서 정신신경계까지도 이것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분인데요. 주성분은 스테로이드 사포닌, 오피오포고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성분과 관련해서 주로 기침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것을 진해작용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일본의 구마모토 약과대학의 양리학 교실에서 이 논문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맹문동에 대한 양리학적인 연구하면은 제 기억에 구마모토 약과대학이 기억이 납니다. 일본의 규슈 지방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배가 후쿠오카로 배가 떠나지 않습니까? 또는 시모노세키로 떠나고 하는데 그 후쿠오카가 있는 섬이 규슈라는 섬이고 그 섬에 구마모토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구마라고 하는 곰웅자가 들어가 있는 지명은 예부터 우리 민족과 뭔가 관련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어쨌든 제가 역사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구마모토 약과대학이라 그래서 약대만 있는 국립대학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모 이소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은 이소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구조는 플라보노이드 구조에서 보통 플라보노이드는 2번의 페닐기가 결합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3번의 페닐기가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페닐기가 헤테로사이클릭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 이소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의 종류로서 소개가 되고 있고 오피오포고논이라는 성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테롤 계통, 이것은 식물 스테롤입니다. 동물 스테롤은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인 기억하시죠? 네, 식물에 있는 스테롤 계통의 물질은 스티그마 스테롤, 베타 시토스테롤 이런 물질들입니다. 다른 식물에도 흔히 많이 지상부에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물질군이기도 하고 TLC에 보면은 아주 빨간색으로 이렇게 반점이 색으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몸에서는 지방질을 잘 제거하는 그런 천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왼쪽의 그림은 오피오포곤 A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사포닌의 구조를 소개를 하고 있고 이 맹문동의 대표적인 그런 지표 성분으로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테로이드 사포닌이 주로 있는 생약은 여러분들 산약이라고 하는 이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 맹문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맹문동에 또 이런 스테로이드 사포닌이 있다. 그리고 이 성분이 주 활성 성분으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약사 면허 시험을 대비하는 약대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듣는다고 하면 이 스테로이드계 사포닌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천연물로서 제가 얘기하는 산약이나 이 맹문동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양리입니다. 역시 진해 작용입니다. 기침을 가라앉힌다라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antitussiv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침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다. 다음으로 혈당 강화 작용 역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 액기스에서 알록산에 의해서 유발된 당뇨지에 있어서 혈당 강화 작용이 있다. 자, 한방 효능에서도 제가 이귀생진이라고 하는 효능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은 효능이 기대된다라고 소개했는데 역시 동물 실험에서도 이것이 입증이 됐군요. 물론 진해작용은 맨 처음에 우리가 소개했던 한방 효능에서 우리가 양음윤폐 그렇죠? 이거와 대비되는 약효해명 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염작용이라고 하면 염증에 대한 것인데 메탄올 추출물에서 또 호모 이소플라보노이드계 물질에서 항염작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연구를 해보면 아마 스테로이드 사포닌계 물질도 이것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논문이나 좀 더 찾아보고 또
이게 명확지 않으면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항체 생성 억제 작용이 있다. 오피오포고닌 D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스테로이드 사포닌계 물질이고 IgM 항체에 대해서 억제하는,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다음에 항균 작용인데요. 자, 이렇게 우선 항체 생성을 억제한다 그러면 면역 억제적이다. 항염 작용과 맥을 일치하는 그런 효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항균 작용이다. 이것은 우리가 감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기침에도 이 맥문동 자체가 그대로 항균 작용도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항종양 작용이라면 암과 같은 이런 질환에도 투기적인 연구가 되어 있다. 역시 스테로이드계 사포닌이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맥문동이 들어가 있는 방제를 하나 소개하면 맥문동탕입니다. 저는 맥문동탕은 맥문동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반하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맥문동은 폐를 축축하게 해주는 것, 물 부어주는 거라 그러면 반하는 바로 가래를 띄어내는 약입니다. 파담제, 그죠? 거담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구성으로 보면은 말이죠. 폐에 가래가 늘러붙었다. 자, 폐에 가래가 있는데 열사가 있어서 이게 말라서 조고해져서 말라서 붙어버렸다라고 우리가 소박하게 이해를 하면 그것을 띄어내려면 그냥 가래를 긁어내면 상처나겠죠. 그러니까 말라서 눌러붙어 있을 땐 물 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불어서 잘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솥에 누룽지가 단단하게 그치? 말라붙어 있는 거를 강제로 주걱으로 띄어낸다 그러면 솥 바닥에 코팅도 띄어지고 막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폐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와 같이 담이 말라서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조담이라고 합니다. 마른 담이다, 마른 가래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들러붙어 있으면 말이죠. 이것을 강제로 이걸 띄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음액을 보충해주는 맥문동을 감으로 해서 이것을 가래를 잘 띄어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솥에 누룽지가 눌어붙었으면 물 부어서 좀 놔두면 그거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물 부어주는 것이 맥문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종유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고수동굴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석회 이렇게 종유석이 매달리지 않습니까? 석회동굴 안에. 이런 것이 종유석인데 이 종유석도 천식의 약으로 쓰고요. 또는 몽설이나 몽종 같은 데에도 이거 쓰는 한약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이 쓰진 않습니다. 상백피 알다시피 기관지염, 폐렴에 쓰는 약이고 자원도 그렇습니다. 이런 약을 중심으로 해서 맥문동탕은 주로 조담으로 인한 기침에 쓰는데 증상은요. 기침하면서 토합니다. 왜? 가래가 잘 안 떨어지니까 늘러붙어가지고 가래가 안 떨어지니까 하다가 토한다고.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기침하면서 먹은 거 다 토하고 막 이러면 맥문동탕을 과립으로 된 것을 잘 물에 개서 입에 넣어주면 증상이 아주 빠르게 개선이 됩니다. 특히 이 맥문동탕은 이 소아과 또 뭐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침하면서 토하는 증상이 있을 때 이 맥문동탕을 쓰면 아주 탁효합니다. 특별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침이 난다. 또는 마른 기침한다. 뭐 이럴 경우에 맥문동탕을 다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몸에 열이 나고 관절이 아프고 기침이 난다, 숨이 찬다. 이거 다 몸살 감기 올 때 기침이 나고 이럴 때 맹문동탕을 또 역시 쓸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최근에 아주 우리 인류가 고통을 받았던 코비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증상이 유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런지 거의 약국에 있는 맹문동탕이 동일하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소진이 돼서 막 품절이 되고, 더군다나 뭐 중국 같은 데서 이런 한약재 같은 것이 많이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중국이 코로나로 온통 난리가 나니까 이런 세계 무역이 전부 다 문제가 생기고, 예? 원료 의약품 수입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고 의약품이 품절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 자원을 충분히 우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초 재배를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산삼 학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야를 이용한 산양삼의 지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정책 제안도 많이 드리고, 또 이것이 일부 지금 시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약초의 재배도 병행해서 산림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산림 자원을 또 잘 활용해서 국가의 부로 이것을 활용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산림을 황폐하게 하지 않으면서 산림을 풍성하게 하면서도 이와 같은 약초를 많이 재배하고 구기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차제에 이와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고위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들한테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맹문동탕 여러분들 기침하면서 토하는 환자들한테 응용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약대 학생들이나 또는 약사님들 또는 한의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환자를 치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맹문동탕 과립은 약국에서도 한약으로서 제재로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일반인들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우선 이런 약들을 약국에서 일반약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다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소 전문적인 얘기지만 생활에는 대단히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토탈 사이트 한번 가서 한번 색인어에다가 맹문동탕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이해 안 되는 성분도 이렇게 한 번씩 넣어보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약초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약초 전문가를 위해서 화이팅! 마칩니다.